자, 그러면 컴퓨터 디자인 라이노 수업을 처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라이노 3D 입문 편에서 이거 인터페이스나 2D 명령어 익히기를 시작하도록 하는데요. 먼저 내용으로는 넙스 모델이 뭐냐, 그리고 삼각도법이란 뭐지, 도면 제작 과정의 이해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넙스의 역사는요, 1950년대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프랑스의 두 과학자가 이미, 공학자죠, 미안합니다. 공학자가 이 자동차 디자인을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자동차나 배의 몸체 같이 복잡한 곡면의 형태를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넙스의 가장 특징은 커브의 모양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고요. 아주 복잡한 형상을 작은 데이터로 이용할 수 있고 표현한다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안정적되어 있으면서요, 또한 그 3차원적인 변형이 아주 자유롭습니다. 단순한 기본 도형을 표현할 때나 복잡한 자유공면을 표현할 때나 상관없이요, 동일한 수학 형식이 사용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 분석이 쉽고 빠르다. 왜냐하면 손으로 그린 것보다는 아무래도 정확하게 형태가 나와있던 3차원면으로 된 것을 확인하는 게 좋겠죠. 이게 다 수치로 데이터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넵스 모델이 가장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라이노는 이제 회사 브랜드고요. 이 회사 브랜드의 맥닐이라는 회사죠. 그리고 그 회사 브랜드가 라이노 3D, 그리고 이 3D는 넙스라는 모델링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98년도 정도에 한국에 소개돼서 쓰이고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98년도? 네, 그쯤이었대요. 제가 처음 접한 게 그 해였네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맥스라든지 오토캐드 이런 것들이 이제 되었는데, 컴퓨터가 486, 586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동그라미 또는 원뿔, 사각 그렇게 해서 맥스로 좀 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면은 컴퓨터가 쓰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윈도우 97에서 유일하게 모델링이 가능한 게 바로 이 라이노 3D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폭발적으로 사용자가 늘게 된 거죠. 아마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윈도우 97 일반 컴퓨터에서 쓸 수 있는 게 된 것은 아무래도 이 넙스 기술을 차용한 라이노의 강한 힘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라이노의 뷰포트가 지금 탑뷰, 프론트뷰, 라이트뷰, 그리고 퍼스펙티브 뷰가 있는데요. 이거가 된 이유는요, 바로 삼각도법이라는 거를 차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거를 일각도법으로 바꿀 수 있는데요. 그거는 차후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요. 일단은 삼각투시도법이라는 것은 이제 미국하고 한국 등에 활용되고 있는 도법이고요. 그리고 라이노 3D 디폴트 화면 구성이 역시 탑, 프론트, 라이트, 퍼스펙티브 뷰로 구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 삼각도법의 원리는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4개의 그 투상면이라고 합니다. 투시가 돼서 볼 수 있는 면을 그린다, 면을 의미한다라고 하는데, 저기 1, 2, 3, 4가 써 있죠. 이거를 갖다가 4개로 나눴기 때문에 4분면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우측 상단이 1사분면으로 시작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리고 삼각도법은요, 이 3사분면에다가 물체를 놓고 그리기 시작하는 것을 이제 삼각도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요거를 잘 보시면은 이렇게 3사분면에 놓은 것을 박스 안에 있다가, 근데 이 박스가 투상면, 가상 투상면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의 눈과 사물 사이에 이 투상면이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그 투상면 뒤에 있는 물체를 보고선 그대로 따라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살짝 돌려봤습니다.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살짝 돌렸을 때 지금 이런 식으로 세 면에 그려질 수가 있는데요. 그 각각의 뷰를 이때 그리는 투시도가 무시된 오소그래픽이라는 형태로 그림을 그립니다. 즉 투시도가 없이
소실점이 없는 거죠. 소실점 없이 직선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전개를 해볼까요? 그래서 전개를 하면은 이러한 형태로 된 것이 삼각도법의 기본적인 원리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해가 좀 가셨나요? 자, 그러면은 이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작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 면에 지금 십자를 그어서요. 저희가 그려야 할 부분을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요. 자, 보시면은 좌측 상단은 탑뷰, 그 다음에 좌측 하단은 프론트 뷰, 오른쪽은 라이트 뷰가 됩니다. 측면도가 되겠죠. 그래서 작도를 시작함에 있어서 그림같이 두 개의 선을 십자로 그려 작도할 대상이 가상 영역을 나눠준다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서 프론트 영역의 영역에다가 정면도의 어떤 기본적인 형태를 작도하게 됩니다. 지금 주사위의 기본 형태를 지금 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론트 뷰를 기준으로 탑과 라이트 뷰의 기본 외형을 작도하고 하기 때문에 보조선과 중심선도 같이 그리는데 보조선은 그린으로 녹색 선으로, 중심선은 붉은색 선으로 표시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중심선을 긋고 우측 측면도 하고 그 다음에 탑뷰를 그리려고 해요. 상세도를 이제 그리려고 하는데 보시면은 바로 위로 올려서 바로 위로 이렇게 올리면 요 변의 길이가 바로 요 변의 길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요거의 길이는 이미 우리가 치수를 알고 있다라는 전제로 그리셔야 됩니다. 또는 요 길이가 바로 요 길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쭉 연장선을 해서 요거 분할선을 중심으로 회전을 시킵니다. 회전을 시켜서 다시 내려오고 다시 요 옆에서 나온 그 보조선을 만난 부분을 꼭지점을 해서 연결을 해주면은 요 변의 길이가 요 변이구나. 그리고 요 변은 바로 요 변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겠죠. 여기서는 이 변의 길이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요 프론트 뷰에서와 탑 뷰에서 보이는 요 변의 길이가 동일하고 이 변이 바로 이 변이구나 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주사위에 포인트들을 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면에는 점이 하나였죠. 그래서 하나를 그리고 탑에는 이렇게 위에만 보입니다. 사실 이게 위에 몇 개인지 확인을 할 수가 없죠. 여기서만이 확인이 됩니다. 위에서와 탑뷰와 사이드뷰에서는 돌출 정도를 가지고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연장을 쭉 해서 먼저 중심을 그립니다. 이 포인트가 3개였는데 3개를 중심에 놓기 위해서 가운데 점을 갖다가 중심선에다가 먼저 그렸고요. 역시 측면은 요 두 선의 중심에다가 그렸습니다. 그래서 요쪽에 보이는 것이 바로 요 원이다. 그리고 요 반원은 바로 탑에서 봤을 땐 요 중심선이고 이걸 고스란히 옮겨 놓으니까 요 위에 위치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마찬가지로 요 중간에 이 중심선, 그러니까 주사위의 반지름이라 해야 되나요? 반에 대해서 중앙에 중심에 놓이도록 원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총 3개의 점을 그렸고요. 이걸 역시 보조선을 쭉 연결해서 놓으면은 각각의 요 자리가 이 점들의 위치가 되고 높이까지 얘는 높이가 확인이 안 되고 위치만 보이죠. 크기하고 지름. 그리고 여기는 높이까지 확인이 됩니다. 일렬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건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투시는 무시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뒤에 부분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역시 이거를 연장선으로 해서 쭉 그리고요. 그래서 그린 선이 보시면은 이렇게 3개가 이쪽에 3개로 보이시죠? 그리고 요 2개는 이미 여기 2개가 존재를 한다. 자, 그래서 보조선들을 싹 다 지웠는데 이것이 실은요 틀린 부분이 있는데요. 혹시 아시겠습니까? 지금 2군데가 미스를 한 상태입니다. 아까 잠깐 중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요 선이 쭉 내려왔을 때 보시면요.
여기에 돌출물이 있어야 됩니다. 요만큼이 내려온 돌출이 있어야 되는데 없죠. 그리고 여기 역시도요. 요 돌출물 여기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와야 되는 건데 요 돌출물 역시도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요 부분이 틀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하나를 꼭 그려 주셔야지 이게 완성된 정확히 표현된 완성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도면 작도법을 이해하셨나요? 한번 이거를 다시 제가 실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론했던 거 한번 실제 작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라이노 처음 키시면 지금처럼 탑, 프론트, 라이트 뷰에 퍼스펙티브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뷰 포트라 이거 각각을 뷰 포트라는데 4개의 뷰 포트를 만들 수가 있고요. 요게 작아 보이죠? 그래서 이걸 확대해서 보고 싶을 때는요. 이거를 선택한 거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커지고요. 다시 4뷰 포트로 가실 때는 이런 식으로 더블 클릭하시면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그릴 때 프론트 뷰에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 뷰에서 그러면 항상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중심선 먼저 꼭 그리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지금 팝업 윈도우를 쓰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요 윗줄 정도까지밖에는 없는데 밑에 있는 것들은 제가 이쪽에서 자주 쓰는 것들을 갖다가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들을 추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팝업 창 이거는 스크롤 버튼을 누르시면은 팝업이 뜨는데 그냥 이 상태에서 클릭하시면요 사라집니다. 그래서 팝업을 해놓고 팝업 창을 다시 윗부분을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윈도우가 바뀌는데요. 요때 아무리 눌러도 딴 작업을 해도 얘가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 빈도수가 높은 것들은 이런 식으로 놓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때그때마다 꺼내 쓰는데 지금 초보 하시는 분들 초보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요 이거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여기다 놓고 나면은 나중에 여기에 어디에 있는지 찾지를 못해요. 뭐 이런 거를 딴 데서 이거가 있던 뭔가를 또 찾으려고 하면은 또는 이게 여기서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실수로 키보드 조작이 잘못돼서 그러면 이걸 다시 갖다 놓을 때 엄청 찾고 헤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걸 쓰라고 권하지는 않고요. 이 부분을 계속 활용을 하시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스피드 있게 보여드리려고 일단 팝업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모델링을 시작하실 때는요. 무조건 중심선을 그어놓고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심선 이렇게 긋고요. 옵셋 간격 띄우기입니다. 그래서 10mm 정도 띄우고요. 위에서도 10mm. 그 다음에 다이스의 크기는 약 한 70 정도 해볼까요? 예, 70. 그래서 티어라인 쑥 해서 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트림이라는 명령어를 썼는데요. 이것도 역시 나중에 트림 자세하게 설명드리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확인하셔야 했거든. 그 3D 도면을, 그러니까 2D 도면을 어떻게 3D로 변환하는지 그런 과정, 그리고 도면이 작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요. 너무 빨라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런 순서로 그려가는구나 도면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측면에서 본 위아래는 그리고 탑에서 본 좌우 폭은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10mm 띄었는데 요번에는 여기도 한 20mm 띄워볼까요? 원래는 10mm로 띄는 게 좋습니다. 10mm가 좋은 게 아니라 등간격으로 띄는 게 좋다는 건데 이게 좀 틀리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옵셋. 옵셋은 70mm 그대로 여기도 70mm 그대로 가겠습니다. 이미 벌써 나왔죠? 예. 근데 실은요, 요거 어떻게 나오냐? 연장선상, 그리고 연장선상, 그리고 호 가지고 여기서부터 중심에서 90도, 다시 똑같이 여기서부터 90도. 이게 왜 틀렸냐고요? 지금 요 간격이 20인데 얘는 10mm만, 아니군요. 10mm, 예, 10mm만 띄운 건가요? 안 했군요. 죄송합니다. 이 중심선에서 이렇게 왔네요. 20mm가 떨어진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고요. 이것도 역시 이렇게 내려오고요. 자, 그럼 얘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지우고, 역시 얘도 지우고, 지우고. 자, 트림하겠습니다. trim. 자를 기준. 지금은 기준선들, 어느 걸 기준으로 할 건지 자를 것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트림할 개체를 어느 거 자를 건데, 내가 클릭하는 부분이 사라집니다. 내가 클릭하는 부분들이 요 기준선에 얘를 없애고, 이 기준선에 얘를 없애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를 기준을 찍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어느 쪽을 잘릴지를 선택하는 게 순서입니다. 예, 마찬가지 트림. 자, 이것만 해볼까요? 예, 얘네 둘 되죠? 얘도 됩니다. 왜? 이 기준을 자르니까. 하지만 얘를 자르고 싶네? 이 기준 때문에 얘가 다 날아갔죠. 그래서 컨트롤 Z 하고 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클릭하면요, 얘의 기준으로 잘리기 때문에 이 전체가 날아가죠. 그래서 요것만 딱 클릭. 그래서 원칙적으로 요런 경우는 그냥 전부 선택. 그래서 네 개의 뷰에, 세 개의 뷰에 지금 정면도, 탑, 라이트. 그래서 우측면도를 제가 그렸고요. 그 다음에 중심선을 그려볼까요? 중심선은요, 자, 요 대각선의 중심이 곧 여기 사각의 중심인 건 아시죠? 자, 근데 지금 여기 하시기 전에 오브젝트 스냅, 그리드 스냅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줌인 해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니까 여기 칸칸이 나눠져 있는 게 보이시죠? 방한지대처럼. 그래서 내가 이거를 그리려고 하는데, 요게 그 칸칸이 만나는 부분마다 단위로 선택이 됩니다. 요 중간은 절대로 안 되죠. 요쪽만 되고, 이게 그리드 스냅 때문인데요. 이걸 끊을 순간에는 그 부분이 선택이 안 돼. 어디든 선택이 되는데, 문제가 뭐냐? 이러면 소수점 아래 수치들이 엄청나게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다루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리드 스냅을 키시고 작업하시고요. 직교 모드 저는 항상 합니다. 수직, 수평 45도. 이렇게 해서 총 8방에 대해서는 직교 모드가 선택있는데, 이거를 사실 직교 모드는요, 이렇게 하고선 안 움직이죠? 90도, 45도 정도는 됩니다.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직교 모드를 해제를 해보겠습니다. 직교 모드 해제하면은 역시 이것도 거리나 요거 뭐지? 그리드 스냅에 맞춰서만 회전을 하겠죠. 그리드 스냅까지 꺼버리면 길이고 뭐고 간에 팽팽 돕니다. 위치도 정확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리드 직교 모드인데, 직교 모드는요, 사실 내가 여기다 요 중간에 하고 싶은데 쉬프트를 딱 대시면요, 순간 해제가 됩니다. 순간. 예, 그리드 때문에 지금 저인데 쉬프트 빼면은 직교 모드였기 때문에 쉬프트 때문에 직교 모드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시 쉬프트 누르면은 해제가 됩니다. 사용 안 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직교 모드 해제할 때는 쉬프트를, 또는 직교 모드를 건 상태에서 꺼진 상태에서 직교를 켜고 싶으면 쉬프트를 누르시면 돼요. 반대라고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교, 그리드, 평면 모드는 내가 그린 것을 요 베이스 라인이 오리엔트라고 하는데요. 요 선과 요 선에 맞춰서 내가 딴 데다 그려도, 어디다 그려도 일단은 이 평면의 기준으로 그려지게 돼요. 0,0이라는 좌표 안에 들어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개체 스냅 역시 끄시면은 이 부분이 쭉 없어진 거 아시죠? 사용 안 함으로 찾게 되는데, 개체 스냅 키면 여기 활성이 되면서 다 체크가 됐습니다. 저는 근처점은 옵션입니다. 근처는 해도 되고 필요할 때마다 하시는 게 좋아요. 오히려 이것이 다른 것들까지 건드려서 오히려 불편할 때가 있는데, 여기서는 근처점은 옵션으로 하시고. 자, 그거 뭐예요? 보시면 아시겠죠? 딱 됐더니 수직점, 교차점이라고 뜨죠? 이게 바로 교차되기도 하지만 이 선에 대해 수직으로 쓴다라고 해서 수직점과 교차점이 동시에 되는데, 교차점, 수직점 요 두 개가 활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걸 꺼주시면요, 선택이 안 된다. 그래서 교차점 한번 꺼볼까요? 그러니까 요번엔 수직점, 활성되어 있는 수직점에 대해서만 인식을 한 거죠.
자, 그래서 교차점 끄시고, 네, 그래서 직경 모드, 개체 스냅을 꼭 하셔야지 이 끝점을 잡아가면서 작업을 하시기가 수월합니다. 그럼 이거의 중앙을 잡으면 이 중간점이, 중간이라고 하는 건 요 길이의 중간이겠죠? 그래서 저는 요거를 싹 해서 위까지, 얘도 여기서 잡고, 여기서 잡아도 되긴 하겠죠. 아, 지금 지금 선 보이죠? 하얀 선 보이시나요? 이게 스마트 트레이스라고 해서, 제가 그거를 유지를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중간점을 싹 옆으로 옮겼더니, 아, 이 점이구나 하고선 잡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셔도 무방하다. 그러면 얘네 둘은 각각의 중심선, 그 다음에 역시 중간점 옆으로 해서 쭉 뽑았습니다. 얘는 이 중간점이 없죠? 그래서 중간점 위로 올려서 쭉 클릭 내리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올려놓을 때는요, 클릭한 게 아닙니다. 중간점을 확인한 거지. 그것을 위로 살짝 마우스를 그대로 올려주시면은 교차점이라고 뜨면서 아까 중간점을 지나가는 선을 그려주는 거죠. 네, 이게 스마트 트레이스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자,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점의 크기는 10mm로 할까? 10. 오케이. 아, 너무 작은 것 같네요. 12 정도 하죠. 12. 네, 12 정도 했습니다. 12. 그러면은 여기에도 점이 3개가 그려져야 되는데 3개 위해서 중앙에 먼저 하나. 제가 이거 원 그냥 엔터만 친 게요. 자, 보시면은 엔터 치면은 원의 중심 찾으라고 하죠. 예, 찾았습니다. 찾고 클릭했어요. 그 지름이 10이라고 이미 앞전에 했던 명령어 그대로 정해져서 나왔기 때문에 그냥 엔터만 쳐주시면은 바로 남습니다. 12mm로 됩니다. 트림, 자르는 트림, 먼저 기준점 잡고 엔터, 트림할 개체 선택, 위아래 중 어느 거 선택할 건데 얘 선택한다. 엔터. 그러면 요것이 남고, 요것이 곧 얘라는 거 아시겠나요? 근데 지금 우리가 3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3개. 그러면은 여기와 여기에 중심이 되는 거를 갖다가 그리고 싶다. 근데 중심이 찾을 수가 없죠. 뭐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얘와 얘 긋고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중심이 나오겠죠. 그리고 중간점, 그리고 얘는 미러, mirror 미러,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했을 때 반대쪽에도 형성이 된다. 교수님 너무 어려워요. 아,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그리는 작도 순서만 보세요. 작도는 명령어까지 지금 보시면은 혼란합니다. 제가 그거 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얘네들의 그리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보라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자, 이번에는 아크로 들어와서 중심 잡고 클릭, 여기죠? 중심 잡고 클릭. 얘는 어차피 있으니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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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네, 그래서 90도 만들고 또 뭐 한다? 일렬로 내려와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서클 10이 돼 있겠죠? 여기다 하면 되나요? 해보죠. 예, 안 나오죠? move m of move. 역시 얘도 move가 아니죠. 서클 해놓고 move 끝점 잡고 옮기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은 되고요. 자, 문제가 뭐냐? 트림. 예, 일단은 정리해서 끝내주고. 자, 요거 앞에서 봤더니 하나처럼 보이지만 실은 옆으로 해서 보면 3개가 존재한다. 3개가 존재한다라고 도면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 보조선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으면, 자, 여기에도 그려줘야겠죠. 여기도 그려줘야겠죠. 자, 2개인데 2개 역시도 여기다가 그려볼까요? 요거에 맞춰서 2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클 12, 오케이. 서클 중심점, 교차점을 중심으로 하는 12.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여기선 반원으로 보이겠죠. 요 부분은 여기서 반원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서클 트림 하고요. 요거는 곧 얘입니다. 얘를 위에서 보니까 이렇게 반구로 돼 있더라.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요쪽이 요면이란 건 알겠죠. 요면인 걸 알기 때문에 여기를 표시를 어떻게 해주냐? 역시 하나로 트림. 그러면 앞에서 봤을 때는 하나로 보인다. 요렇게 보니까 하나로 보이는데 실은 돌려봤더니 두 개가 나란히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나처럼 보인다. 이렇게 설명이 되죠. 마치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거의 위치가 정해졌네요. 그러면 거꾸로 올려볼까요? 얘를 4분점 괜찮고요. 중심점도 괜찮고요. 자, 4분점 위에 올리고 중심점 올리고 거꾸로 아크로 잡고, 아까는 위에서 옆으로 보냈는데 요번에는 옆에서 위로 보내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직선으로 보조선, 직선으로 보조선. 그러면 서클 엔터, 서클 엔터, 트림. 지우고 지우고. 자, 이것도 지워줄까요? 지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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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고. 자, 이번에 빠진 게 뭔가요? 요거가 측면에서는 요거처럼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도 역시 서클, 클릭, 트림, 여기 기준으로 예. 자, 다 그렸나요? 물론 사방 다 하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만 하고 마겠습니다. 중심이 이런 식으로 중심을 기준으로 탑뷰, 라이트 뷰, 정면들 했는데 필렛 한번 할까요? 필렛이 필렛 R값 0을 75 정도? 네. 얘하고 둥글게죠. 필렛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면을 둥글게 네. 자, 이게 맞았는지 틀린지 한번 볼까요? 어떻게 보냐고요? 자, 이거를 하나씩 그룹을 좀 지어주겠습니다. 그룹 컨트롤 G, 컨트롤 G, 컨트롤 G. 네. 자, 요 축으로 해서 로테이트를 지금 해보겠습니다. 로테이트. 얘는 탑이니까 요렇게 돌아가야겠죠? 바로 T, T. 우선 로테이트. 이거를 얘를 기준으로. 처음 찍을 땐 여기서 찍죠. 프론트에서 찍지만 실은 얘를 돌리겠다. 이렇게 돌린 겁니다. 그럼 얘는 찍는 건 여기서 찍었지만 이거를 이렇게 놓겠다. 보이시나요? 자, 요번에는 얘를 무브해서 끝점과 끝점을 연결하고 끝점과 끝점을 연결하면 예, 실은 여기 나오긴 했는데 돌출되어 있는데 이 돌출 부분이 실은 여기를 의미를 한다. 얘 역시 요 튀어나온 부분은 얘가 튀어나온 부분, 또 얘도 역시 얘가 이렇게 튀어났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얘도 여기 튀어나오고 여기 튀어나오고 얘 각각도 요로 튀어나왔다는 걸 설명하죠. 요것도 이렇게 돌아가게 하고 요거군요. 요렇게. 네. 그래서 이거는 서페이스가 아닙니다. 절대 서페이스가 아니고 그냥 커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충 이렇게 그린 원리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은 다음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